살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 들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난감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느낌이 들 때 화내거나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착하지만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기가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착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소한 약속이라도 쉽게 여기는 사람과는 누구도 중요한 일을 같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과 약속을 모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대부분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선물을 주면 상대방은 뜻밖의 선물에 고마워하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미리 약속하고 그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점점 무시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잘 되면 이거 해줄게 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가 되었을 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적게 약속하고 많이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똑 부러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느낌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에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보고 그런 점을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기 미안해서, 차가워 보일까봐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하면 자칫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귀찮아서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할 만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거나 자기도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장이 없고 주관이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의 주관도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 가능하면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이 명확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에 당당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명확한 표현은 부탁을 거절할 때도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난처한 상황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거절한다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여러분도 하기 싫은 부탁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 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무례한 행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반응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웃으며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 뒤에 농담이었으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사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 심한 말과 행동으로 다시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박힌 것입니다.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태도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선 넘는 행동을 대충 넘기거나 한두 번씩 용납하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착한 사람, 약한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사소한 말장난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지 않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이고 까탈스럽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타인에게는 친절과 존중을 바란다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에 있어 비굴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정중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중 어떤 이가 씩씩대며 달려와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의 눈을 보며 더 이상 할 일이 남았는가? 이게 전부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이러한 교화 방식은 상대방의 비난에도 감정의 흔들림이 없다는 신호로 전달되고 비난하려는 의지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모든 비난과 욕설을 받아들이며 차분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비방이나 비난을 대할 때 감정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수준을 느끼게 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선 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멋진 소설을 써나가는 여러분의 하루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 들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난감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느낌이 들 때 화내거나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착하지만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기가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착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소한 약속이라도 쉽게 여기는 사람과는 누구도 중요한 일을 같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과 약속을 모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대부분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선물을 주면 상대방은 뜻밖의 선물에 고마워하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미리 약속하고 그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점점 무시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잘 되면 이거 해줄게 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가 되었을 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적게 약속하고 많이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똑 부러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느낌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에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보고 그런 점을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기 미안해서, 차가워 보일까봐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하면 자칫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귀찮아서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할 만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거나 자기도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장이 없고 주관이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의 주관도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 가능하면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이 명확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에 당당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명확한 표현은 부탁을 거절할 때도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난처한 상황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거절한다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여러분도 하기 싫은 부탁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 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무례한 행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반응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웃으며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 뒤에 농담이었으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사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 심한 말과 행동으로 다시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박힌 것입니다.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태도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해도 본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선 넘는 행동을 대충 넘기거나 한두 번씩 용납하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착한 사람, 약한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사소한 말장난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지 않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이고 까탈스럽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타인에게는 친절과 존중을 바란다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에 있어 비굴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정중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중 어떤 이가 씩씩대며 달려와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의 눈을 보며 더 이상 할 일이 남았는가? 이게 전부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이러한 교화 방식은 상대방의 비난에도 감정의 흔들림이 없다는 신호로 전달되고 비난하려는 의지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모든 비난과 욕설을 받아들이며 차분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비방이나 비난을 대할 때 감정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수준을 느끼게 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선 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멋진 소설을 써나가는 여러분의 하루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